오늘은 우리가 김문갑 5번째 강의 5강째입니다. 오늘은 8개 생기법, 8개 생기법을 우리가 공부를 시작할 텐데, 지난주에 이렇게 빠지신 분들은 좀 이번 학문 또 요거는 뭐 단락단락 돼 있는 뭐 분야별로 돼 있으니까 빠지신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을 하시고, 오늘은 이제 8개 생기법인데, 요거는 조금 어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보다는 좀 공부가 수월할 거예요. 팔개 생기법인데, 책에 따라서 또 어떤 책은 생기 80법이라고 해서 써놓은 책도 있어요. 생기 80법. 그러나 8개 생기법으로 많이 통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8개 생기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역에 그 8개를 활용하면서 첫 번째 본계가 변해서 생기가 나기 때문에 8개 생기 이렇게 붙여가지고 8개 생기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은 8개 생기하고 지난 시간에 팔문신장하고 내용이 일치되는 부분은 이제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이 공부가 좀 수월해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잘 보시면은 생기는 생문하고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생기는 생문하고 같다. 그 다음에 천의. 요 천의는 의원 의자를 쓰는 책도 있어요. 옛날 고대 서적을 보면 의원 의자를 쓴 책들도 있어요. 근데 요즘 저 대만이나 이렇게 일본에서 출간된 책들을 보면 마땅의로 쓴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땅의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요. 절체. 이 천의는 계문하고 속해 있어요. 계문하고 맥락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절체는 경문이에요. 경문으로 생각을 하시고, 유혼은 두문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문. 그다음에 화해는 상문하고 같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일가팔문신장을 배웠으니까 8개 생기하고 팔문신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부하면 이 공부가 좀 빨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연계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종의 복덕은 경문 이렇게 생각하시고, 7번은 절명은 요거는 사문하고 같아요. 사문. 그 다음에 귀혼은 여기는 휴문하고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8개가 되고, 요거는 팔문이 되고, 내용은 다 팔문신장 설명 결정의 내용하고 거의 같은데, 생문은 이제 창업 문제 이런 거, 개업하기에 굉장히 좋은 거, 그 다음에 재물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승진수 같은 거,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영전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생기궁에 해당이 된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생각해 두시고요.
계모는 이 글자들을 보면은 이제 개업 문자가 들어오는데 우선은 개업 문자하고 연관을 짓고요. 그 다음에 김은동갑은 이 부적 활용을 많이 해요. 부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병에서는 이제 한약, 그 다음에 침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부적을 여기다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탕약 같은 거 요것도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계모는 길일의 이 연회 잔치 같은 거 이런 것도 이 천의달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요 천의는 이 부적하고 연관돼 가지고 산신제 이런 거 산신제 문제 뭐 용왕제 문제 이런 거 요런 때 이제 이 계문이 떨어지는 계문이 떨어지는 날짜에 많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경문이라는 거는 경문은 경황스러운 일 그러니까 돌발된 사고나 질병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괴이한 일 같은 거, 이건 전부 다 이 절체. 그 다음에 사고, 질병수도 들어와요. 그 다음에 재물이 손상되는 손재수 문제도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모는 여행을 주로 맡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변업이라는 것은 업종을 변해서 바꿔서 일을 해보는 거, 변업 문제. 그건 전부 다 두문이 맡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문은 맡길 두자인데, 즉 휴식을 하라는 얘기예요. 일정 기간은 휴식을 하면서 다음의 기회를 준비하라 하는 개념이 이 두문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것도 심신을 좀 쉬고자 하는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변업이라는 것도 지금 하고 있는 장사가 잘 되건 못 되건 간에 새로운 업종을 한번 손을 대보겠다 하는 의미도 들어오는 거예요. 유언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요 화해라는 거는 요거는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사고 질병수가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화해. 그 다음에 계약의 파기 문제가 들어오겠죠. 예. 그 다음에 시비 구설이 들어와요. 시비 구설이 들어오고 화해권은 관제권도 들어왔어요. 소송, 다툼 이런 문제가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복독이라는 것은 요거는 등록, 그러니까 명예를 얻거나 득재 해가지고 재물을 얻거나 하는 문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집안의 경사, 희경사, 좋은 일 같은 거, 그 다음에 승진소 이렇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 집안의 증개축 문제, 그 다음에 사업의 확장 문제, 이런 것도 전부 다 복덕대로 해주면 좋다. 이 사문은 절명하고 독한데 이거는 큰 사고, 그 다음에 큰 질병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사문하고 절명이 동시에 궁에 떨어지면은 그거는 나이 드신 분들은 사망하는 문제도 들어와요. 사망. 그 다음에 아주 대형 사고, 큰 수술권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예외가 없이 그렇게 닥쳐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신수국을 풀든지 평생 사주국을 풀든지 풀어가지고 한 궁에 사문절명이 떨어지면은 아주 큰 사고가 이제 예견이 되는 건데, 일진궁에 왕하면은 중상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일진궁에 왕하면은 중상 아니면 사망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호는 휴문인데, 계유생이 이제 삼글면이라고 그랬잖아요. 휴문은 요것도 대체로 뭐 창업 개념 재물에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많지만은 이장 문제, 묘소의 이장, 그 다음에 사처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가장 먼저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변업 문제도 여기 또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의 변업은 유언에서의 변업은 비슷한 업종에서 바꿔 들어가는 거고, 요 기원 휴문에서의 변업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업종으로 다시 개업하는 그런 개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요 휴문이라는 거는 길문이지만은 팔계생계하고 연결해서는 귀혼하고 연결이 된다. 혼이 다시 제자를 찾아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 또 어떤 큰 의미로 보서는 창업하는 문제, 개업하는 문제하고 같이 연결이 될 수가 있다. 책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본 틀은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시라는 얘기죠. 여기서 조금씩 변화되는 내용들이 많지만은 책에 있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몇 번씩 읽어가지고 전부 다 숙지를 해놓으시고, 요 내용은 항상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굉장히 활용하기가 좋다. 그 다음에 팔계생기를 부법하는 거는, 팔계생기 부법은 중궁의 집안수, 중궁의 집안수에 해당되는 궁의 괴를 본괴로 하여 팔계생기를 붙인다. 팔계생기를 부법한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중궁의 집안수에 해당되는 궁의 괴를 본괴로 해서 팔계생기를 붙인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했을 적에요. 그 천반수가 4고 집안수가 1이다. 그러면은 여기가 그 감궁이 되고, 여기가 간궁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진궁이 되고, 그 다음에 손궁이 되고, 이궁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곤궁이 되고, 태궁이 되고, 건궁이 되잖아요. 중궁의 집안수에 해당되는 중궁의 집안수가 1이니까 1번 감궁에 들어가죠. 감궁의 괴는 뭐예요? 감괴죠. 감괴가 본괴가 된다는 얘기예요. 감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감괴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본괴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변화되는 거는 이 본괴가 맨 위에 있는 건 상효, 요거는 중효, 요거는 하효. 그래서 상중하까지 내려와서 중상으로 올라가고, 상까지 다 올라갔으면 다시 중하로 내려오는 거예요. 변화되는 과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가락을 펴면은 요게 상, 요게 중, 요게 하. 요 세 손가락을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활용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팔계생기 붙여 나가는 게.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홍국기문에서는 주로 이제 활용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거, 뭐 책nolo리 시나 아니면 점사코자 하는 일진에 연월기시를 놓고 천지반수를 뽑아서 중궁수로 입시켜 가지고 각궁의 천지반수를 뽑죠. 그걸 홍국수라고 하죠. 홍국수를 제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일진궁의 지반수를 기준해 가지고 육신을 붙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팔개생기를 붙였잖아요. 팔문신장을 붙였죠. 팔문신장은 양등고, 음등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간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3일씩 머무른단 말이에요. 그럼 팔문신장을 우리가 보복을 하는 걸 배웠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팔개생기 붙이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그 12운성 붙이는 거, 그 다음에 12신살 붙이는 거, 그 다음에 태울구성 붙이는 거, 그 다음에 12천장 붙이는 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태울구성 붙이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요 팔개생기는, 어떻게 기본등급에서 적용을 해야 되느냐.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제 중국의 기문에서는, 천시적인 요소, 천시적인 요소로는 첫째가 요거는 태울 구성을 얘기를 해요. 천시적인 요소는 태울 구성이다. 그 다음에 인화적인 요소. 인화적인 요소로는 바로 팔문신장이다. 그 다음에 지리적 요소. 지리적 요소로는 팔개생기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인화적인 요소라는 것은 팔문신장을 얘기했죠. 그 인화적인 요소라는 건 뭐냐? 기문에서 변화되는 과정에서 이 집안수, 각 궁에 있는 집안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팔문신장은 항시 집안수를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천시적인 요소는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거고, 지리적인 요소는 궁 자체가 갖고 있는 요소가 들어오는 거고, 인화적인 요소는 집안수가 변동되면서 또 팔문신장이 변동돼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기본에서는 팔개생기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비중은 팔문신장에다 비중을 더 많이 두게 돼 있어요. 요거는 천시적인 요소라는 것은 어떤 신적인 도움을 요소로 보는 거고, 기문의 기륭을 논하는 건 거의 팔문신장하고 팔개생기에서 판가름이 나게끔 돼 있어요. 조금의 변화를 들어오는 거는 그 태울구성이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여러 책들을 읽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적에는 요 태울구성에 대한 요소는 한 20% 정도의 비중을 두시면 될 거예요. 20%. 그 다음에 인화적인 요소 팔문신장에다가는 한 50%의 비중을 두시고, 지리적인 요소 팔개생기에다가는 한 30% 비중을 두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세계가 합해서 100%인데, 사람들마다 조금의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팔문신장에다 50%, 팔개생기에다 50% 비중을 두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이제 그 공부한 바로서는 인화적인 요소가 팔문에서 좌우되는 역할이 굉장히 커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팔문신장에다 50% 비중을 두고, 그 다음에 팔개생기에다 30%, 태울구성에다 20% 비중을 두고 여러분들이 그 홍곡기문을 공부하게 된다면은 어떤 사안에 대한 기륭을 판단할 적에 그래도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겁니다. 다른 인터넷 강의에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요거는 이제 제가 많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요 비중을 두고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기문등갑으로 점단을 내릴 적에, 판단을 할 적에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지더라. 그래서 팔개생기하고 팔문신장의 연계관계 구성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궁의 집안수에 해당되는 궁의 괴궁이라고 그래요. 그 괴궁을 본계로 놓고 일상생계, 이중천의, 삼화절제, 다중유원, 오상화의, 육중복덕, 칠화절묘, 팔중기원 요 순서대로 팔개생기를 부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지 해단이라고 하죠. 결론을 내릴 적에는
팔문 신장에다 50%의 비중을 두고 팔계생계에다가 30%, 태일고등에다가 20%의 비중을 두고 판단을 내리면 정확도를 기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연습을 할 때나 아니면 실제 문점자가 왔을 적에 점사를 내릴 적에 그렇게 풀어서 하시면은 굉장히 정확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책에 있는 예제를 하나 우리가 들어보고 1964년생으로 돼 있죠? 1964년 4월 17일. 자, 남자 음력이에요. 1964년 4월 17일 사시생. 사시생이라고도 하고 이 사주를 볼 적에 사시생이라고 하고, 만약에 사시에 어떤 사람이 점을 보러 왔다 하면 점을 보러 온 시간 그 사시라고 놓아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시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1년 신속이거나 평생 사족을 보는 거고, 만약에 사시에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문제에다 묻는다 하면은 이건 점사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판단하셔가지고 여기다 한번 풀어보세요. 64년이면은 갑진새 4월 17일 기사 7일이면 정축 그다음에 을사 사하고 일이 나오죠. 자, 또 여러분들이 손바닥을 펴보세요. 수장도로 또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 수장도를 수도 없이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천반은 갑이니까 여기서 갑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월간은 기토죠. 갑을 병정 무기 여기 떨어지죠. 일간은 정이죠. 갑을 병정. 그 다음에 시간은 을이죠. 갑을. 여기 4번 손궁이죠. 그러니까 4번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지는 연지부터 하면 자축 인묘 진 중궁에 떨어지죠. 그 다음에 사는 자축 인묘 진사 여기 떨어지죠. 그 다음에 축은 자축 여기 떨어지고 사는 자축 인묘 진사 1번 궁에 떨어지죠. 그래서 집안수가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숙달을 시켜서 숫자를 대입해서 하지 마세요. 그 숫자 대입하면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손에다 전부 다 넣으세요. 손에다가 팔머신장도 전부 다 손에다 넣고, 팔계생도 전부 손에 넣고, 12천장도 손에 넣고, 12신살도 손에다 넣고, 그 손으로 전부 다 움직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는 글을 쓰고. 자, 그러면 1, 4번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가 2, 3, 4, 5, 6, 7, 8, 9, 10, 5, 6, 7, 8, 9, 10, 1, 2, 3.
자, 참고로 이게 또 보세요. 여러분들 그 시중에 있는 이제 그 김은동갑 프로그램을 보면은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에 따라서 전부 다 내용이 차이가 많이 나요. 뭐 어떤 사람은 복잡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뭐 같은 내용이지만은 그래도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 김은동갑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 김은동갑 책을 저술할 것인가를 연구한 끝에 이제 이렇게 이 홍국수를 다 뽑아 놓은 다음에 맨 앞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육신을 표시를 해 놓으세요. 이렇게. 이건 육신을 표시해 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8번 신장을 배웠죠? 8번 신장을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팔계생기를 적어 놓으셔야죠. 팔계생기를 적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12운성 있죠? 12포태운성. 12포태운성은 여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12포태에서 여기다 적고요. 그 다음에 각종 신살도 다 여기다 적으세요. 요거는 각종 신살. 그 다음에 요 우측에다가는 뭘 적었어요? 대운을 적었죠. 대운을 적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사진 동처를 적었죠. 사진 동처를 우리가 여기다 표기를 해놨잖아요. 그 여기다 적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홍국기문으로 들어가면 홍국기문 여기도 또 상하가 들어와 있어요. 이 홍국기문은 왼쪽으로 나가지고 여기 천반은 여기는 천반 623기라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테고, 여기는 지반 623기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똑같이 사간이 들어갔어요. 사간이라는 건 뭐냐면 일간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연간에 해당되는 거, 월간에 해당되는 거, 시간에 해당되는 거, 거기다 집어.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가 태울 구성이 또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태울 구성이 들어가야 되겠죠? 태울 구성. 태울 구성은 홍국에다 넣는 분들도 있고 연국에다 넣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국 서적을 보면 태울 구성이 많이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태울 구성은 홍국기문에다 포함을 시켜서 풀어놓으면 많이 도움을 되더라. 그래서 제가 쓴 책에다가는 태울 구성은 홍국기문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그 홍국기문은 육신, 팔문신장, 팔계생기, 태울 구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 우측으로는 천지만 623기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팔계생기가 또 들어가고, 이제 시가 팔문신장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천번구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직부팔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삼원자백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이번 학기는 방학 동안에는 홍국기문을 못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연국기문을 못 들어가고 홍국기문을 해야 될 텐데, 요 배열 순서대로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책에다 서술한 거하고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본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제가 많이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후학들이 이 학문을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배열을 했을 적에는 한눈에 들어오더라, 공부하는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그 활용하는 방안대로 공부를 해두시면은 굉장히 편리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가운데가다는 그 홍국수를 넣고, 우측에다는 연지면 연지, 월지면 월지, 이제 사진을 집어넣고요. 맨 좌측에는 천반육이삼기, 지반육이삼기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밑에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좌측에는 홍국기문, 우측에는 연국기문을 넣는데, 맨 앞에다가 육신을 붙이고, 팔문신장을 붙이고, 팔계생기를 붙이고, 그 다음에 태울구성을 붙이고, 그 다음에 12포태 운성은 위쪽으로 붙이세요. 그 다음에 각종의 신사들도 전부 다 우측으로 붙이고, 맨 위에다가는 대운을 붙이세요. 그 다음에 요 왼쪽에다가는 사간궁이니까 연간, 월간, 일간, 시간을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반으로 나눠서는 이제 우리가 혼곡기본을 포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필요한 사항만 우리가 뽑았으면 되는 거예요. 기본동갑은 굉장히 복잡하지만은 문점자가 물어오는 사안이 뭐냐, 그 사안에 해당되는 것만 뽑아서 우리가 활용하면 돼요. 포국이 복잡하지만은 마음대로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뽑아서 우리가 판단낼 수가 있다. 그게 또 장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붙여봅시다. 1번은 감궁의 감일궁이죠. 감일궁이면은 이게 번개가 되는 거예요. 번개. 자, 일상변 생기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일상변에서 생기를 붙여라. 여기서 일상변은 음이 양으로 바뀌어 들어가는 거죠. 변화시킨다는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손화전이니까 이 손괴가 들어가죠. 그럼 여기다가 육신 팔문신장 그 세 번째에다가 생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붙이세요. 생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중변 해가지고 천의를 붙여라. 이거는 이제 이게 상효, 이게 중효, 이게 하효 이렇게 되니까 가운데를 변화시키려 했으니까 맨 위는 양이고 가운데 양을 음으로 변화시키고 맨 밑에는 그대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어디가 들어가요? 여기가 간궁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천의 이렇게 붙이세요. 천의 이렇게. 그 다음에 삼하변 절체. 삼하변 절체면은 상효는 그대로, 중효 그대로, 하효는 음에서 양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요거 이계가 되는 거죠. 여기에 절체. 네. 그 다음에 사중변 유혼. 사중변 유혼. 상효는 그대로, 중효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고 하효도 그대로. 그러면 여기 건궁의 건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유혼. 그 다음에 오상변 화해. 맨 상효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거죠. 중효는 그대로, 하효도 그대로. 그러면 태계가 들어오죠. 태계, 화해.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가운데가 바뀌는 거예요. 육중변. 육중변의 복덕. 상효는 음효 그대로, 중효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고 하효는 그대로. 그러면 진괴가 되죠. 진괴 복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칠하변 절명. 상효는 그대로, 음효 그대로, 중효도 음효 그대로, 하효는 양에서 음으로 바꾸라 했으니까 음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곤괴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절명. 그 다음에 팔중변 복덕. 여덟 번째는 팔중변의 귀혼이죠. 복덕이 아니고 귀혼. 상효는 그대로, 중효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고 하효는 그대로 돼 있죠. 요거는 감괴가 되죠. 여기에 귀혼.
귀혼. 부업하는 건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에 좀 복잡합니까? 무지개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또 이제 손을 펴보세요. 펴와서, 지금, 중궁의 집안수가 1이니까, 이런 감일궁의 감계가 본계가 되는 거죠. 그럼 감중년이니까, 상중하, 요거는 붙은 거, 양요, 요건 떨어진 거, 음요, 요거는 양요, 떨어지면 음요, 요건 양요, 떨어지면 음요. 감중년 여기서 출발하죠. 본계에서. 일상변생기. 위에 떨어진 걸 붙이라고 했죠. 그럼 맨 밑에만 떨어져 있죠. 요거는 손계가 되죠. 여기 생계. 이중변천이. 가운데를 변화시키니까 붙어있는 걸 떼야 되겠죠. 그럼 맨 위만 붙어있죠. 여기 천이. 삼하변절체. 떨어지는 걸 붙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운데만 떨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이계의 절체. 그 다음에 사중변 유혼이죠. 가운데 떨어진 걸 변화시키려면 붙는 게 변화되는 거죠. 세 개 다 붙이면 뭐예요? 여기 건계에 유혼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오상변 화해. 맨 위를 붙은 거를 떨어져야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위가 떨어져서 여기가 여기 태궁에 화해가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육중변 복덕. 가운데 붙은 걸 띄니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맨 밑에 이 진계에 복덕이 들어오고, 칠하변. 맨 밑을 변화시키려면 띄어야 되거죠. 그럼 세 개가 다 떨어졌으니까 권계에 절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팔중변 기혼. 가운데 있는 거 떨어지는 걸 붙여야 되는 거죠. 변화시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감궁에 기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중하, 일상생기, 이중천이, 삼화절제, 사중정, 오상화의 육중부터 칠화절명. 다시 보세요. 일상생기, 이중천이, 삼화절제, 사중주원, 오상화의 육중보떡, 칠화절명. 요거를 여러분들이 다 외워두셔야 돼요. 요거. 그런데 요걸 외워두면은요, 주역에서도 활용하고, 육회에서도 여러분 활용하고, 기문둔갑에도 활용하고, 굉장히 활용 빈도가 높아요. 이사방의 구궁법, 그 다음에 생기복덕 구궁법, 전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숙달을 시켜서 1번 궁이다 하면은, 1번은 구궁 정의조상의 감일궁이구나. 그럼 감계가 기본계가 되는 거다. 감계는 중년이다. 붙였구나. 일상변 생기, 이중변 천이, 삼화변 절체, 사중변 유혼, 오상변 화해, 육중변 복덕, 칠화변 절명. 그러면은 나중에 손으로도 안 해요. 머릿속에서 다 암산으로 이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숙달을 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굉장히 공부가 숙달되고 빨라지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가